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한 나토 회원국들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파병 압박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위협으로 공포의 바닷길이 된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 국가배가 무사히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치권에서 갤런당 88센트 정도인 유류세를 잠시 중단하자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한 나토 회원국들은 매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한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화난 건 처음 봤다고 분위기를 흘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아일랜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을 저격했습니다. 대이란 군사작전에는 동의해놓고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거부했다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NATO's making a very foolish mistake, and I've long said that, I wonder whether or not NATO would ever be there for us. So this was a great test. 이어 미국이 나토에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는 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일갈했습니다. 불똥은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옮겨붙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의 지원이 필요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 호주도 마찬가지라고 적었습니다. 지원 요구에 적극적이지 않은 동맹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유럽 동맹국이 자산 제공을 꺼리는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는데 살면서 그가 이렇게 화가 난 건 본 적이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켄트 미 국가 대테러센터 국장은 이란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측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면서 양심상 이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개전 이후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자진 사퇴는 처음인데 트럼프의 열성적인 지지자였다는 점에서 진영 내부의 분열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조 요청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건 이스라엘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우리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면서 파병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에서 열린 국방안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자신들은 이란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현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Je le redis ici, la France n'a pas choisi cette guerre. Nous ne prenons pas part et nous avons une position purement défensive en protection de nos ressortissants, en soutien. 마크롱 대통령은 다만 폭격이 멈춘다면 다른 국가들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정치적, 기술적 과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끼어들 의사가 없다고 밝혔던 폴란드도 총리가 현지 방송 매체를 통해 폴란드는 이란에 병력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외면하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전쟁 당사국들의 체면을 살리고 분쟁을 종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이 전쟁을 진정으로 멈추기 위해 당사자들을 모으는데 외교적으로 도울 의사가 있다며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모두 체면을 지키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걸프국, 요르단, 이집트 등 지역 국가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너지와 식량, 비료 위기를 막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보장할 외교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유럽의 선택지에 군사적 수단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파병 압박에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나온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정부가 군함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는지부터가 애매한, 답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장관은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참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안규백 국방장관은 공식 요청이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공식 요청이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덴만의 우리 파병의 임무하고 또 현재 실질적 전쟁 상황이 벌어지는 호르무즈 해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할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 사전 조율은커녕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구체적 요청안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병 요구 카드부터 던진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 당국자는 SBS에 현재 미국 측이 특정한 안을 갖고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라며 협력을 요청할 게 군함인지 다른 분야인지조차 모호하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신중 검토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아무런 도움 필요 없다. 미국 혼자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어떤 협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관련 구상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 지켜보면서 우리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일부 국가의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공언한 대로 제3국의 배는 통행을 허용한 것인데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 변화에 국제유가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영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파키스탄 국적 11만 톤급 원유 운반선 카라치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원유를 싣고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켜 위치를 노출한 상태였는데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13일과 14일에는 카타르에서 가스를 실은 인도 국적 LPG 운반선 두 척이 무사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목적지인 인도 서부로 향했습니다. 인도가 지난달 원유 밀거래로 납포된 이란 유조선을 풀어주는 대가로 이란이 통과를 허가해줬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란산 원유를 실은 중국 인도 유조선은 물론 이란 선박도 공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ranian ships have been getting out already, and we've let that happen to supply the rest of the world. 이런 상황이 속속 전해지면서 어젯밤 국제 유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의 석유 관련 시설이 또 공격당하면서 유가는 하루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 서부 텍사스유 선물은 $97, 브렌트유 선물은 $10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격화냐 완화냐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는 국제 유가를 결정짓습니다. 궁극적으로 전쟁의 종식이 없다면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기는 어려운. 국제에너지기구는 비축유 추가 방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There will be still over 1.4 billion barrels remaining, which means we can do more later as and if needed. 비축유 방출이나 호르무즈 봉쇄 완화로 단기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종전 없이는 $100 안팎의 고유가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정치권에선 갤런당 88센트 정도인 유류세를 잠시 중단하자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56로 일부 지역은 2월 이후 50센트 이상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보다도 약 $1.50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주지사 후보들은 세금 인하를 촉구하고 있고 공화당의 토니 스트릭랜드 주 상원의원은 유류세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도 발의하며 서명 즉시 갤런당 $1 이상 인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게빈 뉴섬 주지사는 정유업체 이익만 늘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가격은 이란 관련 리스크와 캘리포니아 내 정유시설 중단 등의 여파로 갤런당 최대 $7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욕 퀸즈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화재는 어제 오후 12시 반쯤 뉴욕 퀸즈 플러싱에서 발생했으며 3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4명 가운데는 3세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했으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퍼레이드를 앞두고 뉴욕 맨하튼 도심 고층 건물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약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으며 당국은 해당 화재가 퍼레이드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게이츠빌 도심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건물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은 어제 오후 6시 50분쯤 다운타운 광장 인근 상업 건물에서 시작돼 인근 건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 불로 신문사와 가구점 등 여러 사업장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건물 외벽이 약해지면서 붕괴 위험이 커져 주요 도로인 84번 국도는 전면 통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새 진화 작업을 이어갔으며 현재도 잔불 정리와 안전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이 경상을 입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서 발생한 화재가 강풍을 타고 확산되며 인근 지역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리버사이드 소방국은 어제 오후 3시쯤 목재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시속 30km의 강풍 속에 불길이 인근 사업장으로 번져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발령됐다고 밝혔습니다. 불은 도로를 넘어 축구장과 골프장으로까지 번지며 약 20에이커 이상을 태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등을 투입해 불길을 대부분 잡았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역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가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세입자 강제 퇴거 조건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체납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는 조례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카운티 정부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퇴거로 인한 노숙자 증가를 방지하는 것을 조례안 추진의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수입에 의존하는 중소규모 주택 소유주들은 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가 일본의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와 다저 스타디움 필드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에 따르면 이번 계약으로 다저 스타디움이라는 구장 명칭은 유지되지만 경기장 내부 필드는 유니클로 필드 앳 다저 스타디움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다저 스타디움이 기업 스폰서 이름을 필드에 붙인 것은 지난 1962년 개장 이후 64년 만에 처음입니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의 영입 이후 다저스 구단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일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확대되는 효과로 분석됩니다. 유니클로는 이번 계약을 통해 외야 중앙에 새 광고판을 설치하고 다저스의 최상위 스폰서로 독점적인 마케팅 기회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아마존이 미국 전역에서 1시간에서 3시간 안에 상품을 배송하는 초고속 배송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아마존은 최근 전국 주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당일 배송보다 더 빠른 초고속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시간 배송은 약 2,000개 지역에서 1시간 배송은 수백 곳에서 제공되는데 LA와 시카고 등 대도시와 일부 외곽 지역에서도 빠른 배송이 가능합니다. 1시간 배송 비용은 아마존 프라임 회원일 경우 $10, 비회원은 $20이며 3시간 배송은 각각 $5와 $15로 책정됐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0.47% 올랐고 S&P 500과 다우지수는 강보 합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국제 유가 반등에 힘입어 에너지가 1%, 경기 소비재 역시 0.8% 상승하며 지수를 뒷받침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미증시는 전날의 상승 탄력을 소폭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점이 시장의 긴장감을 높였는데요.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가운데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사망 소식까지 더해지며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위 계획에 나토나 다른 국가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밝힌 점도 유가 반등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2.9% 오른 배럴당 96.21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신중한 관망세를 유지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실적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칩 공급 부족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4.5% 급등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5천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또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GTC에서 내년 매출 2조 달러 돌파를 전망하자 반도체 섹터 전망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한편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 항공권 예매에 나서면서 항공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장시작전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공개되고 장 마감 후에는 이번 주 최대 관심사인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항공사 에어프리미아가 봄 여행 시즌을 맞아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항공사 에어프리미아가 봄 여행 시즌을 맞아 특별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에어프리미아는 오는 29일까지 LA와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뉴욕, 호놀룰루 등 미주 출발 한국행 5개 노선을 대상으로 이코노미 클래스와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 항공권을 특가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탑승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입니다. 주요 프리웨이에서 야간 공사가 진행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도로 포장 공사로 605번 프레이 일부 차선이 오는 19일까지 야간에 통제되며 캐스테이크 지역 5번 프레이도 오는 20일까지 야간에 차선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모든 학교 인근 스쿨존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15마일로 낮추는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세미법에 따라 올해 800개 학교 앞 도로의 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임기 내 3,200개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스쿨존은 1,300곳으로 늘어나며 단속은 표지판 설치와 공청회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3월에 재외동포로 세계적인 이론물리학자 고 이휘소 박사를 선정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는 미국 페르미 국립가속기 연구소 이론물리학 부장을 지내며 입자물리학과 게이지 이론 발전에 핵심적인 기여를 한 과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짧은 생애 동안 1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현대물리학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한국인 과학자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대표적 인물로 꼽힙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이 한국 현대문학을 주제로 한 K문학 북클럽을 4월과 5월 3차례에 걸쳐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손원평의 아몬드, 한강의 신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문화원 측은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뱅크와 함께하세요. 치명 믿을 수 있어.
심양,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중재국을 통한 미국의 휴전 제안을 거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직전 이란 최고 지도자였던 하메네이가 숨진 이후 과도기를 수습한 이란의 정권 실세 라리자니 사무총장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미국 공습으로 숨진 아버지 하메네이를 이어 이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미국과의 긴장 완화와 휴전 제안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로이터 통신은 관련 사정을 잘 아는 고위 관리를 인용해 모즈타바가 중재국 두 곳에서 전달받은 미국과의 휴전안을 거절했고 취임 후 열린 첫 외교 정책 회의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의지가 매우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공습으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모즈타바가 이 회의에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이란의 안보수장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표적 공습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리자니는 미국의 첫 공습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숨진 이후 실질적으로 국가안보와 대외 협상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이란은 아직 라리자니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밤 공습으로 이란 바시즈 민병대 사령관 솔레이마니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유전 중 하나로 꼽히는 아부다비 샤 유전도 드론 공격을 받고 화재가 발생해 가동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유 핵심 수출기지 푸자이라 항구 인근 유조선과 산업단지도 드론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이라크 바그다드 미국 대사관도 친이란 무장 세력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파병 요구에 동맹국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대답을 내놓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의 대화를 공개하면서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7개 나라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So whether we get support or not, but I can say this and I said it to them. We will remember. 겁박에 가까운 트럼프의 파병 요구는 이번엔 핵심 동맹 영국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트럼프가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 스타머 총리에게 함정 몇 척, 특히 기뢰 제거함을 보내주면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더니 스타머 총리가 내 팀에게 물어보겠다며 답변을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스타머 총리에게 당신은 총리다,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스타머 총리가 같은 답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So I was very upset with, not upset, I was not happy with the UK. I think they'll be involved, yeah, maybe. But they should be involved enthusiastically. 트럼프는 또 파병 요구로 동맹국들을 시험해보는 거라는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We're the strongest nation in the world. We don't need them. But it's interesting. I'm almost doing it in some cases, not because we need them, but because I want to find out how they react. 이와 관련해 중동 문제 석학인 안드레아스 크리그는 트럼프가 힘으로 동맹을 강압하는 방식을 남용해 세계가 가능한 한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을 전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만 미국의 동맹 중 백악관의 압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는 비용을 두고 과연 누구를 위한 지출이냐는 의문이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미국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전쟁에 투입된 비용은 어느 정도일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이경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이 이번 전쟁에 쓰는 돈, 작전 초기만 해도 하루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추정치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2배인 하루 20억 달러, 3조 원에 달한다는 말이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비용을 줄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Where literally lasers will do the work of, at a lot less cost, do the work of
what the Patriots are doing or what other things are doing. 하지만 미군은 작전이 끝나기 전까지 정확한 전쟁 비용은 산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미군은 약 5만 명 정도입니다. 미국 예산 전문기관들 분석을 종합해 보니까요. 이 병력 하루 유지하는 데만 최소 2,500만 달러, 우리 돈 374억 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입니다. 무기 비용 천문학적입니다. 항공모함 한 척의 하루 운영비 최소 97억 원, 지금 이란 인근 해역에 2척이 배치됐습니다. 이번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무기인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 발사하는데 최소 30억 원이 듭니다. 미 공군 주력기인 B-2 폭격기는요, 단 1시간 하늘에 떠 있는 데만 2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병력과 장비, 작전 비용을 합치면 하루 전쟁 비용이 최대 20억 달러에 추정된다는 겁니다. 전쟁 초기라 단순 비교는 이르지만 미국 브라운대는 아프간 전쟁 하루 비용 3.2억 달러, 이라크 전쟁 6.4억 달러로 분석했습니다. It is a massive military undertaking, costing American taxpayers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And tragically, 미국에서도 전쟁 비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 값이면 미국 취약계층 아동 775명의 1년치 의료 지원비, 미국 학생 3,600명의 1년 급식 비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번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백 발을 쐈습니다. SBS 이경환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현대차 팰리세이드의 전동 시트에 어린아이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판매가 중단됐고 리콜 절차가 진행되고 있죠. 앞서 한국에서도 2건의 비슷한 끼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현대차의 디올뉴 팰리세이드입니다. 고급 사양에선 뒷좌석 2열과 3열의 시트를 버튼 하나로 평평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3열 좌석 폴딩 버튼을 누르거나 당기면 3열 좌석 등받이를 접거나 펼 수 있고, 그런데 지난 7일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2살 여자아이가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차는 사고 이후 특정 조건에서 탑승자나 사물과의 접촉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사양의 차량 판매를 중단하고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모델의 생산도 중단했습니다. 팰리세이드 끼임 사고는 국내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전동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 2건이 접수된 겁니다. 다만 미국 사고와 달리 탑승자가 숨지거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커뮤니티나 회사 측에서도 이제 불만 접수가 돼 있다는 얘기는 미리 좀 심각성을 예지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리콜 대상은 2026년형 팰리세이드 리미티드와 최상위 등급인 캘리그래피 모델 등으로 국내 5만 7천여 대, 북미 7만 4천여 대 등 모두 13만여 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만큼 최대한 빨리 시정조치 계획을 협의해 리콜이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삼성과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기조연설에서 삼성을 콕 집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삼성이 AI 추론 성능을 높이는 새로운 칩을 위탁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의 개발자 회의 GTC 2016. 젠슨 황 CEO는 기조연설에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새 인공지능 추론용 칩 그록3 LPU를 소개했습니다. 그록3 LPU는 AI의 추론 성능과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데 황 CEO는 삼성전자가 이 칩을 만들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I want to thank Samsung, who manufactures the Grok LP30 chip for us. 그러면서 이 칩이 차세대 AI 시스템 베라 루빈에 추가로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re cranking as hard as they can. We'll ship it in the second half, probably about Q3 timeframe. 삼성 부스를 찾은 황 CEO는 반도체 웨이퍼와 최근 양산을 시작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4에 놀랍다, 정말 빠르다고 적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자리에서 HBM4보다 속도와 성능을 높인 HBM4E 실물칩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HBM4 출하를 시작하자마자 다음 모델을 공개하며
기술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황 CEO는 SK 추태원 회장과도 만나 SK 하이닉스와 협력해 만든 베라루빈에 하트를 그려 넣으며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로보택시 등 자율주행과 관련해 현대자동차와의 협력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새로운 사업 추진 사실이 확인된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가는 3% 안팎 상승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한국판 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에서 50조 원을 AI와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국민의힘의 세 번째 공모 끝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부터 혁신을 시작하겠다면서 앞으로 치러질 서울시장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도 당 지도부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면서 각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9일 넘게 거부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선 후보자 등록 후 노선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오 시장이 당 지도부에 요구한 혁신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수용되지 않은 상태인데 오 시장은 선당 후사 정신이라며 일단 공천부터 신청하고 요구를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전방 사령관의 마음으로 이 전장에 나섭니다. 장동혁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구구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다면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장 대표 노선과 정반대되는 서울 선대위를 따로 꾸릴 수 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오 시장의 신청 소식에 장 대표는 어제 추가로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한 박수민 의원을 함께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서울시장 선거도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오 시장을 단수 공천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오 시장의 혁신 선대위 구성 요구엔 이기는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며 선대위 구성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 결정권은 당 지도부에 있다고 강조한 셈입니다. 장 대표와 가까운 김민수 최고위원은 오 시장을 겨냥해 출마 선언에 여당 비판보다 당 지도부 공격이 많다면서 자해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을 두 차례나 중단시킨 아카데미를 향한 비판이 커지자 주최 측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시상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성과 존중의 가치를 담아 시대에 부응하는 운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